투자에서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요소인 것 같아요. 돈을 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죠. 그죠? 돈이 있어야 돈이 불어나겠죠. 근데 그게 전체 그림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확실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돈이 있는 사람만 돈이 불어난다라는 거는 너무 치우친 얘기다. 돈에 무언가가 합쳐졌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이고 20년 전에 1억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속도로 돈이 불어났다면 특별히 더 부자가 없겠죠. 전 인류가 다 똑같이 이제 증식하고 있을 테니까요.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이 불어났고요. 어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물려받았는데도 다 날렸어요. 부자들의 고민을 보면은 내가 가진 것, 안 가진 것들, 하지만 간접적으로 가진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내가 원하는 더 큰 자산화를 시킬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. 그럼 돈이랑 그래서 빌딩이랑 그 장부에 적을 수 있는, 재무제표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했을 때 과연 부는 유형자산에서만 나오는가라고 봤을 때 아니다. 무형자산에서도 아주 많은 부가 창출되고, 그리고 21세기는 더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것들로 더 큰 부가 창출되는 시대이다.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좀 무형자산들을 자산 목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, 돈을 벌기 위해 중요한 자산들이 꽤 있다는 거죠. 대표적으로 저는 신용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트워크, 학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, 그 외에도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주, 자산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하겠죠. 자산이란 무엇이냐? 미래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자산인데, 좋은 직업 생겼으면 너는 걱정 없다, 이런 또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. 월급이 500만 원씩 계속 나올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사실 자산화 해보면은 빌딩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10수년 동안 계속 현금이 나올 수 있는 것, 더 많은 현금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기가 가진 유형자산만 가지고 자기 한계를 너무 작게 잡지 말고, 누구나 타고난 여러 가지 무형자산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수익화 시킬 수 있는지들을 잘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부자가 되는 설계가 이뤄질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가장 보편적인 자산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자산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역시 신용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신용도 있을 수 있지만, 친구 간의 신용, 믿음, 우연히 만난 어떤 투자자 혹은 삼촌이 나에게 느끼는 신용일 수 있잖아요.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어떤 인상을 총괄하는 것이 신용이겠죠. 쌍둥이가 살아왔는데 한 쌍둥이는 1년 내내 매일 인상을 쓰고 다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빌린 돈을 잘 안 갚고, 그다음에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, 다른 한 쌍둥이는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고, 그렇게 각자 다른 신용을 쌓았을 때 한 사람은 종국에 100만 원을 빌리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, 다른 사람은 어쩌면 운이 따른다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을 때 1억, 2억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 둘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자산의 규모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.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약속들, 작은 신용을 쌓기 위한 기회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. 그 기회들이 쌓여서 나중에 얼마짜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른다. 부자의 정의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, 첫 번째는 부자가 아니면 돈이, 자원이 모자라면 자유가 적어요.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권한이 돈이나 이제 자원에서 나오는 건데, 자원이 부족하면 자신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떨어지죠.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행복이 다 이루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. 1억 이상 버는 사람, 1억을 버는 사람이나 3억을 버는 사람이나 어차피 돈 때문에 대단히 행복해지지 않고 또 불행해지지도 않더라. 다른 이유들 때문에, 99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불행해지죠. 근데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사람은 천만 원 깎이건 내가 어디서 돈을 좀 잃었건 크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되게 미저러블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. 불행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. 다만 그렇다고 해서 1억 이상 있으면, 1억 이상 벌고 있으면은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불행들이 존재합니다. 다만 돈 때문에 생기는 불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. 투자에서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요소인 것 같아요. 장기적인 시간을 내 자산에 섞으면 섞을수록
그게 유형자산이 됐건 무형자산이 됐건 굉장히 많은 이제 마법들이 이루어지거든요. 단순히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적정한 시간을 투자에 쏟아부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발생해요. 그 투자의 지평, 투자의 길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투자의 힘들을 본인이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 먼 미래를 기대하고 뭔가 계획을 짜기가 힘들죠. 부자들의 특성 한 가지는 굉장히 먼 미래를 봐요. 그때가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해두면 얼마나 유리한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. 투자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효율성의 힘을 어떻게 활용해서 일종의 더하기가 아닌 곱셈을 만들어두는 자신만의 설계도, 그걸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